안녕하세요. 김진호 목사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에는요, 우물과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윤동주는 우물을 통해 몰래 들여다봅니다. 그 우물에는 사나이가 있어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지고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밉다가 그립다가 감정이 너를 뛰죠. 매일 거울을 볼 때 여러분, 자기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제 나를 보는 감정과 오늘 나를 보는 감정이 다르죠. 샤워한 뒤에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좀 멋있어 보일 때도 있고요. 어느 때는 한없이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감정이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살지만 현실은 답답합니다. 문제는 높은 벽처럼 보입니다. 우리들은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갈등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올바른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갈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겨내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시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아마 외우는 분들도 많이 있는 시가 서시일 겁니다. 제가 서시를 읽어드릴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암울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이상,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잎새에 있는 바람, 이런 작은 문제라고 표현한 윤동주 시인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가 와도 괴롭고 아픕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 쓰러져서 포기하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윤동주 시인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해요. 광복, 자유, 꿈, 살아가야 할 길,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길, 내 이익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내 양심과 사랑을 지키고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길을 살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갈등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갈등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 사는 게 뭐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렇게 사는 거 현명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더 바보 같은 거 아닌가요? 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삶, 그 삶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정말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윤동주 시인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많은 시들을 썼습니다. 이 서시도 자신의 삶을 걸어가야겠다라는 고백이죠. 어려움을 실천하는 것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걸어가는 것,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룰 수도 있죠. 내일 할게. 아니요, 지금은 못할 것 같아. 우리 보통 다이어트 결심할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그런 다이어트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윤동주 시인은 내일 하겠어, 지금은 잊겠어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어두운 현실이지만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윤동주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윤동주 시인은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1943년에 검거됩니다.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일제 저항에서 한글로 시를 쓰고 불온한 사상을 전파했다라는 죄목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27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감옥에서 윤동주 시인은 생체 실험을 당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전쟁을 위해서 일제는 많은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식민지 포로들을 주로 실험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전장에서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액인데요. 이 혈액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연 혈액을 대처할 수 있는 액체는 없을까? 대체 혈액을 연구했던 것이죠. 생리 식염수가 혈장을 대체할 수 있는지 한국인 수감자들에게 실험합니다. 윤동주 선생님은 당시에 27살의 건강한 나이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생리 식염수 주사를 맞았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 주사를 맞고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청년 윤동주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윤동주 시인과 함께 수감된 고종 사촌 형이 있습니다. 송몽규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똑같이 윤동주 시인과 식염수 주사를 맞아요.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 어느 정도의 액체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실험하면서 송명규, 윤동주 시인의 고종 사촌 형님도 감옥에서 함께 돌아가시게 됩니다. 실험을 받아서 생체 실험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마주했던 현실의 문제는 슬프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윤동주 시인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삶과 죽음을 보면서 그분의 갈등과 아픔이 윤동주 시인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갈등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아름다움을 전해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일본 교토 도시샤 대학에 윤동주 시인의 시비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건립 취지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윤동주는 한국의 민족 시인이자 독실한 크리스천 시인이기도 하다. 일본은 지금도 자기 잘못을 숨기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본에서도 건립 취지문에 한국의 민족 시인입니다.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천 시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어려워요. 그 현실을 이겨내는 것, 그 과정도 어렵습니다. 좌절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삶, 여러분의 가치를 지켜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네, 윤동주의 마지막 시, 쉽게 쓰여진 시입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갈등 속에서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길, 자아를 찾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렇게 살았어, 고생 많았어, 지금처럼 그렇게 살면 돼, 그게 나의 길이야. 해를 띄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시대를 바꿀 수는 없어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면 그것이 나의 최선이에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꿈을 꾸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 아침을 만들지는 못해도 기다리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부족하지만 작은 손을 나 자신에게 내밀어 눈물과 위안 속에서 살아온 그런 나를 받아들이는 최초의 악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아요. 신념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을 조금이라도 내몰 수 있습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부끄러움을 노래한 윤동주. 갈등하면서도 자기 신념을 따라
죽음을 향해 걸어갔던 그 시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며 조금이라도 어둠을 밝히는 아침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